3장은 이제 반지성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주로 대학 얘기가 나옵니다. 파시스트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시즘이 어떤 국가를 신화한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시대 이런 것을 추억하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주입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파시즘이 그렇게 이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거꾸로 그 과거를 또 찬란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교육이라는 게 항상 관건이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바꾸려고 그러는 걸 보면요. 정치에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이 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시스트라면은 더더욱이나 관심이 많겠죠.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적인 그런 정치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들 캠퍼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정치적 긴장과 정치적 어떤 논란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세계 각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학 캠퍼스 안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큰 판돈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제이슨 스탠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정치는 자율적인 반대 목소리를 지지하는 기관들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국가로부터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어떤 그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대표적인 게 언론과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를 굉장히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요. 이 언론과 대학을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곳으로 완전히 바꿀 때까지 공격을 퍼붓곤 한다. 아주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흑인에 대한 이렇게 억압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트럼프 스타일의 그런 극우적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한 학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대 시위를 대학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극우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쟤네들한테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표현을 못한다. 너희들은 누구에게만 편향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일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각 대학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편향적으로 보장하는 것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까지 했습니다. 파시즘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 교수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좌파, 막시스트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탄압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레드 컴플렉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 마르크스주의자야 이러면 움찔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이제 겁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이제 평등주의적 목소리가 대학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소외된 관점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대학에서 오고 가게 되는데 이 파시스트들은 그런 게 싫은 거죠. 평등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회주의자고 사회주의의 온상이 돼버렸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젠더, 페미니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각을 세우고 있다. 파시즘은 이 가부장적인 신화적 과거를 이렇게 좀 끌어내서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부장에 반하잖아요. 여성주의 이런 것들이 가부장 질서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러시아에서 2016년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대학을 이 대학이 러시아 내에서 좀 진보적인 그런 대학이었나 봅니다. 대학을 폐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2016년도에 들어서 교수 허가를 중단시켜서 이 폐쇄를 성공시켰다. 근데 이 폐쇄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대학 문제에 있어 이렇게 고발을 한 사람이 비탈리 밀로노프라는 의원이었대요. 이 대학에서 젠더 연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발을 하고 문을 닫게 만들었다. 2010년도 일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게 여기가 극우 성향 티파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티파티가 이제 차 마시는 파티라는 뜻이잖아요.
미국 이제 극우 성향 그 정치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티파티 운동 소속 공화당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장악을 했습니다. 의회가 본인들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이사회를 교체를 하고요. 이 이사회가 이전에 굉장히 존경받던 어떤 진보적인 총장이 있었는데 톰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해임해버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인 맥크로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젠더 연구를 수강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가서 수강하세요 라고 말을 해서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맥크로린 주지사가 대학을 좀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 민주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학문,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 같은 학문들은 줄이고 반대로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유형의 기술 기반 교육을 좀 더 집중해라, 이렇게 대학에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실용적인 공부를 해라, 뭐 취업할 수 있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제이슨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협상력 없는 노동인구로 전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사회학, 뭐 정치학 이런 거 배우면은 뭐 머리에 먹물 들어가면 시끄러워진다 이거죠. 현재의 지배 집단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명 세력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훈련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구조가 제일 최선의 구조고 거기에 적응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중앙대에서 이 인문사회 계열 다 막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전교생들한테 경영학, 회계학을 필수 과목으로 요구했던 때가 있었죠. 두산그룹에서 그 인수를 했었잖아요. 더 노골적인 공격은 역시 헝가리 그리고 튀르키예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죠. 헝가리의 이제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사람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권력을 잡자마자 자유주의를 주입하는 장소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비난합니다. 지방교육위원회의 감독하에 있었던 학교들을 다 국유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국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어떤 특수한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모든 교사들을 거기에 가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수를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가의 핵심 교육과정은 반유대주의 헝가리 작가들의 작품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승마 아니면 헝가리 민요 같은 헝가리 민족의 그 과거, 찬란한 과거 문명, 이거를 가르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국뽕이 과한 거죠, 여기가 지금 상황이. 중앙유럽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CEU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헝가리에 원래 본교가 있었어요. 근데 빅터 오르반이 이 CEU 중앙유럽대학교가 자유주의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현재 학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외국 기관이다. 2017년도에 헝가리 의회가 이 CEU 중앙유럽대학교를 헝가리 내 미국 대학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운영 자격을 박탈을 하고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들, 특히 외국 학생들, 외국 교직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이 대학교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이기도 했고요. 헝가리가 잘 나가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인정을 받는 어떤 상징 같은 거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핵심 캠퍼스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사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CEU는 탄압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에르도안. 2016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진압을 한 다음에 독재화가 아주 심각하게 된 그런 나라잖아요. 2016년 그 실패한 쿠데타 이후에 5,000명 이상의 학장과 학자들을 친민주주의 또는 친좌파 정서 혐의를 들어서 대학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투옥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세상 여유 있고 별 거리낄 거 없는 직업이 이 대학 교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진짜 위험해지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대한 공격은 과학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과학은 추방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보금자리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현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실에 요만큼이라도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려고 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거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지금 기후학자들은 너희들 음모다, 증거도 없다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들은 엄청 합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끼리도 서로 야 우리 이러면 되겠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겁먹어서 되겠냐 이러면서 서로 막 자성의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경제 성장하고 화석연료 계속 캐고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이런 거 막 캐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기후 위기 같은 거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라 그냥 음모론이라고 해서 매도를 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자주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지 오웰 1984 거기서도 이 텔레스크린 완벽한 감시 장치가 있는 그런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시를 하고 독재 사회를 하다 보니까 과학이 오히려 발전을 멈춰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정치판에서 그 사용되는 언어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 저급해진다. 현실은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려면은 언어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해야 합니다. 언어가 풍부하고 다양하고 또 고급스러워야지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유명한 책에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프로파간다는 대중적이어야 하며 그 지적 수준을 프로파간다의 대상이 될 사람들 중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수용 능력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대중의 수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해력은 적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커다란 망각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효과적인 프로파간다는 아주 적은 요점에 국한하여 슬로건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쉽게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 말을 들을 사람 중에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해력이 낮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린다.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파시스트들은요. 그러면서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의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한 말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적폐청산, 힐러리를 감옥으로 장벽을 쌓아라 이 세 마디로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러시아, 미국, 헝가리, 터키에 비하면은 뭐 아직은 괜찮은 상황인가? 지금 대학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옛날 대학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 이 산학협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대학이 만들어서 제공해라 이겁니다. 기업으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는 교원이 우수한 교원, 그렇지 않은 교원은 안 우수한 교원. 저는 안 우수한 교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과 그리고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의 순종적인 교수, 학교가 되라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뭐 이게 1, 2년 된 일이 아닙니다. 지식, 그 서비스, 영업을 한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걸림돌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대학이. 하지만 파시스트, 포퓰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땐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헝가리 오르반 같은 경우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유주의에 충분히 이렇게 익숙해졌던 대학도 공격을 받게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민주주의의 질이 나빠지면은 이 대학이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 대학과 지성, 언어가 공격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